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 여파 등으로 급감했습니다.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승객이 급증한 미국 항공업계가 조종사 부족을 임시 변통으로 운영하면서 소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항공사들은 운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40회 미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가 오는 9일 다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의 막이 오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 여파 등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206억 달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과 서비스 등의 무역지수 적자가 871억 달러로 전월보다 19.1% 감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무역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해 206억 달러 급감했습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의 여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입은 3,397억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전월 대비 3.4% 줄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품 수입이 4.4%나 급감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출은 전월보다 3.5% 증가한 2,526억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7일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거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급망 교란의 바람이 거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석유와 식량 시장도 교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보조할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소형 항공사와 소도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승객이 급증한 미국 항공업계가 조종사 부족을 임시 변통으로 운영하면서 소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항공사들은 또 다른 운항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소도시 공항은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나 독립 지역 항공사들이 운항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항공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조종사 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지역 항공 조종사를 빼 주요 노선에 투입하면서 지역 항공사는 노선을 줄이거나 폐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미시간주 콜럼비아 등 18개 소형 공항 운영을 중단했으며 스카이웨스트 항공사는 29개 공항에 조만간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염병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보건국은 지난 1일 애틀랜타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의심 환자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애틀랜타에서도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 보건부는 지난 6일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였던 애틀랜타 남성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주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원숭이 두창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이 남성이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남성이 접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지아에 다른 의심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 당국자들은 다른 주에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조지아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을 포함해 전국의 25명의 확진 사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숭이 두창에 특화된 치료법은 없지만 유사한 질병인 천연두 환자의 치료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비축을 준비 중입니다. CDC 관계자는 대부분 사례가 남성 간 성관계를 통해 발생하며 확진자와 같은 옷이나 침대를 사용해 감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은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얼굴이나 생식기에 발진과 병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 물 전문가 연합회는 최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가장 맛있는 식수를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귀네 카운티 수돗물이 가장 맛있는 식수로 선정됐습니다. 귀네 카운티는 미국 수도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식수 맛 테스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 수돗물은 레이크 레이니어의 담수물을 숄크릭 및 레이니어 정수장에서 처리한 후 매일 7,000갤런 이상이 카운티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40회 미 동남부 한인체육대회가 오는 9일 다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동남부 한인연합회가 해마다 개최해오던 동남부 한인체육대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3년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9일 목요일 한인회관에서 다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한인체전을 시작합니다. 또한 10일 오후 2시에는 K-팝 커버 댄스를, 오후 6시에는 개막식을 한인회관에서 진행합니다. 11일에는 둘루스 고등학교에서 각 종목별 경기와 e스포츠가 펼쳐지며 폐막식은 다시 한인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32명의 내 외신 기자가 취재 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내 언론의 날인 현지 시간 6일 언론 종사자와 숨진 언론인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언론인을 향해서는 진실과 함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할 이 싸움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의 외국인 직원들의 성인 자녀가 추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IBM, 세일즈포스, 트위터, 우버 등은 지난 6일 연방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 혜택을 21세를 넘긴 신청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주권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도중에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최대 20만 명의 이민자 직원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가 미국의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보유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영화 탑건 속편을 만든 제작사 파라마운트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언론인 고 에후드 요나이의 부인과 아들은 고소장에서 파라마운트가 탑건 속편인 탑건 매버릭 개봉에 앞서 저작권을 다시 획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나이의 가족은 탑건 매버릭도 1983년 기사에서 파생된 영화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재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요나이의 가족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KTN 보도국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